자, 오늘 신가족 기획, 시누이 집으로 가출한 남편의 사연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남편이 가출을 했는데 현재 시누이 집에서 머물고 바로 그런 남편 때문에 아내는 이혼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부부의 사연 들어봤습니다. 너 쳤어? 너 쳤어? 쳤어? 시누이 부부와 올케 사이에 일어난 다툼. 저기거든요. 이 모든 게 시누이의 집 때문이라고 합니다. 단란해 보이는 가정. 여느 집과 다를 바 없어 보이는데요. 도대체 이들 부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그 전에는 사이가 좋았어요. 신우가 우리 집에 와서 다 길러줬어요. 그래서 그렇게 나쁘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너무 나한테 지극정성으로 잘했어요. 집 지어주고 그랬고요. 남편이 집을 나갔다고 하는 아내. 11월 달에 나가서 작년 11월 만 1년이에요. 남편이 집을 나간 이유가 시누이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우리 땅을 해서 우리 땅을 신우가 안고 사기로 했어요. 사고 땅값을 4천만 원 주고 그 단층을 짓기로 했어요. 시누이 부부가 집을 지을 때 공사 대금을 빌려준 아내. 하지만 남편 말은 다릅니다. 건물을 내가 사실은 안 지려고 그랬어요. 왜 안 지려고 그랬냐? 우리 집사람 성격을 알기 때문에 강한 사람이고 또 돈에 대한 욕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집사람이 그러더라고. 고모 고생했는데 집을 지어줍시다. 남편 측 주장에 의하면 고생한 시누이를 위해 아내가 집을 지어주기로 했다는데요. 1억에 져주기로 했는데 2층으로 올라가니까 더 되잖아요. 돈을 달라 그랬더니 5,900만 원만 주고 돈이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아내는 공사 대금을 받지 못해서 서로 다툼이 생겼다고 말합니다. 나 안 지켰다. 당신하고 둘이 알아서 해결해라. 그때부터 과격하게 된 거예요. 결국 집을 나간 남편 대신 아내 혼자 생활을 꾸려나가는데요. 내가 내용증명서 보내면 누나한테요, 신우한테 내용증명서 보내면 와서 폭행을 하고 돈에 환장 들렸다 그랬고 그럼 남이 공사비는 줘야지. 돈 없어서 못 주는데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식으로 해요. 공사 대금 때문에 시누이와 다투다 남편에게 폭행까지 당했다고 합니다. 여기를 치니까 머리를 안 다치고 여기를 쳤으니까 기억이 살아있죠. 그때 기억까지는요. 걔 내가 어이가 없어서 파출소를 쫓아가서 하소연을 했어요. 그랬더니 파출소 직원이 뭐라 그랬냐면 아저씨가 애들이 보는 앞에서 때렸대는데요. 애들이 거짓말 해갔냐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뭐 방법이 없더라고. 부부의 엇갈린 주장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느닷없이 차가 오니까 나도 모르게 막 뛰어 올라가야 되는데 놀래니까 막 뒤로 엉거주춤 해가지고 뒤돌아서 했는데 여기를 친 거예요. 처음에 반바로. 아내는 시누이 부부의 집에 찾아갔다가 자동차 사고를 당했다고 하는데요. 그게 제일 마음이 아파요. 아빠로서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나. 그리고 부인인데 20년을 넘게 사는 부인을 이렇게 팰 수가 있을까. 아직 어린 사춘기 딸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아빠가 찾아와서 막 폭력하고 그러니까 이제 무서워서 창문도 원래는 안 잠고 그냥 문 열어두고 자는데 요새 불안해가지고 엄마 잘 때 막 제가 와가지고 문도 다 잠가지고 막 그러고 자요. 남편의 폭행 때문에 집에 CCTV까지 설치했다고 합니다. 이 접근 금지 신청 때문에 이제는 집에 올 수 없는 남편. 과연 해결책은 없는 것일까요? 아내가 용기를 내 남편에게 만날 것을 제안했습니다. 여보세요? 다른 게 아니라 아이 문제 때문에 한번 만났으면 좋겠는데. 여보세요? 아니 왜 어떤데? 아니 아이 문제 때문에 어떻고 아이들 문제 때문에 얘기 좀 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오늘 저녁에 시간 좀 내줘. 알았어, 나 이따 전화할게. 몇 시에? 6시에 파출소로 와. 약속 장소에서 기다려보지만 끝내 남편의 모습은 볼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있다는 시누이 집으로 직접 찾아가 봤는데요. 계세요? 아버님 안 계세요? 왔다 갔다 해요. 오는 날도 있고 안 오는 날도 있고.
이곳에서도 남편을 만날 수는 없었는데요. 하지만 신우이 부부의 이야기는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는 2, 3개월 안 되니까 동생 저기 올케가 나오는 올케. 올케는 난 저런 사람한테만 치료받으니까. 자기가 내줄 수가 안 들어오면 올케. 아니 때리지도 않으면 때렸다고 했구나. 오늘은 안 들어와요 그러면? 하세요. 네. 됐어 그만해. 너무 힘들다. 그리고 어렵게 남편과 만난 제작팀, 남편의 입장에 대해 들을 수 있었는데요. 전기장 방을 켜고 나는 자고 있었고 그랬더니 느닷없이 11시 반쯤에 애들을 데리고선 왔어요. 너가 필요 없다 그러고서는 코드를 다 빼갖고 애들을 데리고 그냥 가더라고요. 아내의 폭행에 대해서도 남편은 할 말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이제 우리 매형이 때렸다고 그래. 나는 못 봤어 때리는 거는. 이제 매형이 어떻게 때렸냐 그러면 씨가 뒤로 몰래 와갖고 사진을 찍는 과정에서 들킨 거야 매형한테. 올라오면 죽인다고. 죽여라 그러고 막 약오를 내니까는 이제 매형이 이제 열받으니까 내려가서 이제 한 대 때렸나 봐. 때려서 올라오지 말라고 그랬더니 그 집에 올라오더라는 거야. 그래서 집 마당 앞에서 이제 하도 이제 보기가 싫으니까 이제 차에 타고서 이제 차를 이렇게 도망가려고 하면 일로 가로막고 이렇게 가려면 일로 가로막고. 그러니까 이제 브레이크 이렇게 밟았는데 넘어갔대나 봐요. 넘어졌대나 봐. 그러면서 이제 파출소 직원이 왔다는 거야. 저놈이 나를 차로다 쳐서 죽이려고 그랬다고. 그러니까 남편의 주장에 따르면 자동차를 가로막는 아내 때문에 일어난 우발적인 사고라는 건데요. 이 계획적인 사고라는 아내의 주장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이 신우이 집의 공사 대금 때문에 결국 이혼 위기에 처한 부부. 돈 때문에 어떻게 자식도 버리고 가정을 버리고 문화를 선택할 수 있는지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저 사람은. 나는 이제 멍청하게 사실은 제 일만 하고 머슴으로 통하고 이렇게 돼요 지금. 신우이 편만 드는 남편이 속상하다는 아내와 가족보다 돈이 우선인 아내가 섭섭하다는 남편. 이들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부 심리 상담 전문가가 방문을 했습니다. 즐거웠던 뭐 그런 게 있던가요 지금? 있었나요? 쟤네들 낳고는요. 손을 아무리 내밀고 그런데도 그쪽에서는 안 받아주고 또 아무리 내밀어도 안 받아주고 그래도 우리는 가족이고 또 어머니가 그런 걸 잘 하시기 때문에 그래도 한 번 더 내밀어 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긴 하거든요. 그냥 마음은 편했는데요. 글쎄요. 아이들 아빠가 문이 닫혀 있는 상태라. 편안하게 그러니까 지금 사건은 아무런 얘기는 하지 말고 정말 편하게 제목은 가족입니다. 가족이 우선이니까 일단 그거로만 얘기를 하자라고 진행이 된다면 제 생각에 조금 더 그러니까 대화의 패턴을 바꾸자는 얘기거든요. 딸과의 상담도 진행했습니다. 그랬을 때는 그래도 너희한테 잘해주고 한 건 기억나지. 딸은 그래도 감수성이 있어서 아빠랑 어떤 대화를 하려고 하는 의지들은 보이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빠가 그동안 자녀들과 가족에 대해서 조금 많이 소홀했던 것도 사실이지만은 그리고 또 한 번은 소홀했지만 그래도 스스로가 사랑을 좀 받아보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아이가 그래도 많이 닫혀 있지만 그래도 여지는 충분히 있다는 겁니다. 서로 다른 가치관으로 인해 이혼 위기까지 온 부부. 모쪼록 가족 간의 대화를 통해서 예전과 같이 행복한 가정의 모습을 되찾길 바라겠습니다. 예, 화면 보니까 좀 오해의 골이 좀 생기지 않았나 싶고 보니까 이 상담을 거부했었던 남편분이 어제인가요? 연락을 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혼자서라도 상담을 좀 받겠다라고 약속은 하셨는데요. 예전만 해도 가족 간의 사이가 굉장히 좋았다고 합니다. 현재는 딸이 아빠를 무서워하고 있었는데요.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부부가 조금씩 양보하고 개선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아이 집단에서 문제를 일으킨 아이의 대부분이 결손 가정인 이유가 부모와 아이 사이의 정서 유대 관계가 없어서라고 합니다. 이 가정에서도 문제가 아이들에게까지 번지지 않도록 부모님과 아이 간의 정서와 유대 관계는 반드시 지키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예. 예.